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바쁘게 삽니다. 오찬을 냈습니다. 누구랑 했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뭐 사실 본인이 정권 교체했으니까 축하하는 뭐 뭘까요? 뭐 잔칫날이죠. 그래서 뭐 신나했겠죠. 거기에서 이제 개혁신당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튼 그때 개혁신당 말고 조국혁신당은 우리 조국 빨리 사면시켜주세요, 복권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진보당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농망법 관련해서 농망법이라고 했으니까 송미령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진보당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폭 윤석열 정부 때 진짜 잘한 게 뭡니까? 민주노총 껄빗하면 건설 현장에 가지고 앞을 갈아먹고 농성해가지고 자기네들 사람들 써라 그런 식으로 농성하고 공사장을 막 위협하고 그랬잖아요. 건설 업체들을 그런 건설 현장의 폭력 건폭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정법을 어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감된 건설 노동자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있는데 어제 만난 쪽에서 야당 지도부가 개혁신당을 빼고서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 4개 당이 그 사람들 사면 복권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두 가지에 대해서 사면을 해달라는 거죠. 조국해달라. 그리고 노동자들 그 건설 현장 폭력했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 이재명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니까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조국도 뭐 할 말이 있겠죠. 조국이 물론 구치소 학교에 가서 후보를 낼 수 없지만 다른 후보를 내서 고춧가루 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관련해서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쌩 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자 건폭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좀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살펴봐라. 관련법 관련해서 좀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조국은 일정 부분 묵살하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건폭 관련돼 가지고는 사면복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려는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아버지는 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민주노총 같아요. 왜냐? 예전에 하도 중도 보수를 참칭하면서 우클릭 선거 때 했을 때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 자기가 반도체 관계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몰아서 한꺼번에 하고 평상시 일이 없을 때는 덜 하는 그렇게 일을 몰아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답하기가 좀 그렇더라 하면서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왜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는 중도 보수에서 되게 통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들은 국가 간 경쟁이잖아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 특히 중국 사회주의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산업별 어떤 특정과 기업별의 특정이나 일하는 거 그런 형식 그런 게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5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고 싶다면 노사 합의를 해서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정하자고 52시간 예외를 두자고 했던 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노동에 유연합니다. 근로조건에 유연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못하게 하느냐? 대기업과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냥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좋은 거예요. 몰아서 하고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의 모든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R&D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2시간만 공부한다고 보십시오.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그런데 학생들은 원하는 시간만큼 공부를 한다고 보세요. 누가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잘 되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예외적으로 이 R&D, 반도체나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 R&D 센터에 있는 사람들, R&D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52간 예외를 하면 본인들도 예외로 자꾸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이 아버지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누구냐? 민주노총이라는 거고 민주노총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그 사람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경기동부연합 출신인데 경기동부연합은 뭐냐? 통진당의 주류고 지금 진보당의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이재명과 짬짬이가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양경철 위원장이죠. 스티브 김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 동부연합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냐. 이게 단순히 진보당과 이런 사람들과 그냥 저는 이 사람들을 위성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민주당 주변에서 그냥 맴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의 실력대로 배치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로 2명, 그리고 울산 북구에 있는 현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예전에 이상헌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을 공천을 안 주고 거기에 진보당 의원이 단일화가 원탑으로 나오게 해서 배지를 달게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전주에 보궐이 생길 때도 강성희 의원인가요? 그쪽도 민주당에 공천을 안 했습니다. 강성희를 배지를 달게 했어요. 그때 대표도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처음으로 성남시장에서 시장이 됐을 때 본인의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때 경기동부연합 힘을 빌려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출신의 김미 의원이 성남시에 양경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철이 아니고요. 양경수입니다. 너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양경철 하면서 조금 맞는가 긴가 경자는 맞는데 양경수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 잘못 말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머리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집단지성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돌아간다면 성남시장 처음을 했을 때 민주노동당 그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김미희 씨가 도와줍니다. 경기동부연합이 도와주고 그때 성남시장이 되는데 인수위원회가 꾸리잖아요. 근데 인수위원장이 김미희 씨입니다. 그리고 김미희 씨가 2010년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되고 2012년도에 그때 성남중원에 민주당 후보 없이 저희가 되는 거죠. 김미희 씨가 나와서 배지를 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이 되는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재명이란 사람이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장 됐을 때, 그리고 2012년도에 김민희 씨가 배지 달 때, 2023년도에 그 강성희가 배지 달 때, 그리고 2024년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진보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란 분이 있었어요. 저번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흐름을 쭉 보면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국회에 입성한다. 이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그 이원욱 전 의원의 예상과 우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화됐죠. 정당 해산, 위원정당 해산이 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원탁 테이블을 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노총 관련해가지고 그 건폭 얘기하면서 해달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시점을 보겠죠. 그래서 어제 사면해달라, 복권해달라 했을 때 조국이 있고 건폭 애들이 있는데 건폭 애들은 해줄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해주겠죠. 그런데 조국은 나름 쌩까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와 이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 다르네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의 내재적 접근으로 해본다면 조국이란 사람이 사면됐을 때 복권됐을 때 본인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사면 복권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겠죠. 제가 볼 때 배지 달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뭐 뭔가 저거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예요? 쟤는 조국 전 대표는 학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여튼 지은죄가 많은데 여튼 자기는 갔다 왔다고 하지만 이재명은 가야 되잖아요. 이 권력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끈이 떨어지면 그것처럼 참 처참한 게 없습니다. 권력은 실체적 권력이 있다기보다는 해석되고 인식되는 게 권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란 사람 머릿속은 복잡한 거예요. 조국이 깜빵 가고 학교 가서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이 광내고 빚내고 국민들 앞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끌려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도 중지시키고 또 요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야, 기소된 것까지 아예 없애려고 하는데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라리면서 잘 이걸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조국이 만약에 깜빵에서 학교에서 나와서 사면 복권이 되면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과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재 권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점점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하면서 공천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총선 전에 제가 볼 때 5년 임기를 다 채울지 아니면 또 임기 이게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지지율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 떨어지면 이재명도 속이 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런 척, 쇼하는 척, 통합하는 척, 척척척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되고 정치보복은 앞에서 어떻게 대놓고 하냐, 뒤에서 몰래 하는 거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정치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특검을 통해서 상대를 적폐시해서 적폐청산 시즌2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조국에 대한 사면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는 거 이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볼 땐 사면은 지금은 안 해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국이 지난해 12월에 학교를 갔거든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나고 내년 빠르면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또 계속 주구장창
애걸복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8월 3.1절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